글쎄요, 벌써 이 두 명의 배우가 엄마 역할을 할 나이가 됐나요? 네, 임수정 씨는 글쎄 어느새 벌써 40이 됐고요. 40이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 역할을 맡았는데 다른 배우라면 엄마 역할을 40에 하는 게 이게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워낙 동안이다 보니까 아니 벌써 40이었나? 벌써 엄마 역할을 하나 싶은 거고 실제로 임수정 씨 연기 인생의 처음이에요. 근데 극중 설정을 보면 이 극중에서 임수정 씨는 32살의 효진 씨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중3 16살인데 그 남편이 말하자면 재혼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 극중 임수정 씨는 초혼이고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이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시동생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말하자면 한 집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기는 본인은 힘든 상황이다. 예. 네, 맡아달라 하면서 갑자기 엄마가 된 어쩌다 엄마가 된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최진모 보세요. 예. 그 결혼 두 분 다 결혼 경험이 없죠. 미혼인데. 네, 미혼이죠. 도전이라고 볼 수도. 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 연기를 본인이 직접 얘를 낳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우들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손예진 씨 같은 경우 그런 얘기 했어요. 본인이 엄마 역할을 이번에 한 번 한 건 아니고 손예진 씨는 몇 번 했어요. 그전에도. 근데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초등학생 아들 엄마 역인데도 그럼에도 엄마 그 역할 자체가 너무 힘들다. 또 다른 본인한테는 도전이란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본인이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이제 손예진 씨도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보이신 그 사랑을 과연 본인이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분의 걱정을 많이 하고 늘 고민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두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연기로서의 연기력은 충분하지만 네. 본인이 직접 엄마가 되지 않았는데 그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얘기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자들도 그런 역할을 할 때 경험을 하는 게 실제 연기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임수정 씨는 본인이 엄마 역도 처음이다 보니까 본인의 엄마를 흉내내려고 많이 따라하려고 애를 썼대요. 네. 근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도 만약에 본인이 지금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언젠가 엄마가 된다 해도 본인이 나의 엄마처럼 가정과 자식한테 헌신하는 엄마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손예진 씨는 사실 이제 이 영화 이제에서 같이 주연을 한 소지섭 씨는 난 이 영화를 하고 나서 결혼할 마음이 생겼다.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계속했어요. 근데 손예진 씨는 아니 나는 엄마라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네. 아직 나는 엄마 될 준비는 되지 않았다. 난 조금 아직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도 좀 똑똑히 키워야 될 것 같고 내일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 현명한 엄마가 될 것 같은데 그 자신이 아직은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배우 다 저는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지금 입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제 임수정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영화는 가족이 뭐냐 꼭 혈연으로만 우리가 자꾸 가족의 형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가정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묻는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손예진 씨도 여기서 엄마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충무로에 돌아온 정통 멜로예요. 왜 엄마가 자청해서 엄마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한 남자의 부인이기를 자청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일본이 예. 원작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오랜만에 잔잔하지만 의미 있고 좋은 영화들로 이 청순 멜로의 어떤 주역들이 엄마 역할로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김남국 프로는 실제로 엄마 역할로 연기 인생의 반전을 맞은 분들이 있는데 심은하 씨가 대표적이에요. 네, 심은하 씨가 대표적이라고 볼 건데요. 아마 청춘의 덫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심은하 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완전히 깨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촬영했던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은하 씨가 이 역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을 들어가자마자 1회 촬영이 끝나자마자 정말 그 다른 배우들이 질투가 날 정도로 이 역을 제대로 소화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회 촬영만은? 1회 촬영만으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결혼한 남자에게 뭔가 버림을 받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내면으로 슬퍼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복수하는 그런 그랬죠. 내용이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소화했다는 것은 정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려운 역을 받음으로써 엄마 역을 받음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고정관념도 다 깨트리고 또 연기력도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의 신문아 씨 당시만 하더라도 청순한 이미지에서 이게
이미지 자체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뭐 농구 드라마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SF 드라마에 나오거나 네. 아니면 이제 크리스마스,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그린 그런 영화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엄마 역할을 했어요. 남자한테 버림받고 지금 미혼모예요.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했는데 이 본인이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게 모든 배역들이 자신한테로 몰리고 자신이 무너지면 드라마가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아, 워낙 중심적. 네, 중심적 역할이었던 거죠. 서윤이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모두 이제 감당해낸 건데 여기에서 유명한 대사가 이 당신 부숴버릴 거야 이거였는데 사실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 부서지고 있었던 건 심은하 씨의 몸이라고 할 만큼 하루 촬영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네. 탈진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면서도 이 드라마를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하루만 촬영을 해도 몸에 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게 모든 거를 그냥 다 바쳐가지고 거기 시간 집중한다는 그렇죠. 그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하는 순간 본인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냥 네.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혼과 신, 몸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유호정 씨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호정 씨가 원래 심은혜 씨가 맡은 역할이 윤희 역인데 본인이 처음에는 유호정 씨 같이 출연하면서 본인이 그 역할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1회 촬영하고 심은하 씨 연기 딱 보고 나서 야, 더 이상은 심은하 연기에 깜짝 놀랐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호정 씨는 그때만 해도 좀 연기 경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은하 씨 같은 경우에는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얄밉도록 잘해서 배우고 싶었다. 그러니까 도리어 선배가 후배한테 배우고 싶을 정도의 열정을 느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작이 있으면 배우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똑같은 청춘의 더 김수현 작가의 이 대본이 1970년대 영화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효춘 씨가 이 서윤이 역할을 했었고, 네, 그때 뭐 박근영 씨도 나오고, 이렇게 김양애 씨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사실 선배 배우가 내 역할을 똑같이 했는데 이게 마치 어떤 장녹수를 대대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에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심은하 씨는 완전히 이 전작이 있었다는 걸 모두가 잊게 하고 그냥 심은하의 드라마, 청춘의 덧으로 만들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연기였습니다. 김남국 선수 또 한 분이 있어요. 이제 김수미 씨, 뭐 거의 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데 28살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원일기에 나왔을 때 어머니 역할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역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9살부터 할머니 역할을 했는데 본인 아들이었던 박은수 씨가 오히려 3년 선배 배우였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 차이로는 거의 4살인가 많은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역할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대선배이고, 뭐 대선배까지 아니지만 선배이고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사실 우리 머릿속에 김수미 씨 하면 일용 엄니잖아요. 네. 그 구수한 이 이제 양촌리 마을에 아주 그 이제 개성적인 연기였는데 박은수 씨가 나보다 나이는 4살 많고 3년 선배인데 그 사람을 정말 웬만한 아들 대하듯이가 아니라 좀 모자란 아들이라 막 구박도 그렇죠. 하고 함부로 하는 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인데도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막 한 20년 하다 보니까 반말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막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역할에 몰입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김수미 씨가 29살에 일용 엄니를 한 줄 몰랐기 때문에 네. 나이가 뭐 실제로는 30대 되고 40대 됐을 때도 계속 시청자들은 50대, 60대인 줄 그렇게 알고 보였죠. 지금은 뭐 80대, 90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임수정 씨 얘기를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채식주의 요즘에 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많죠. 임수정 씨가 좀 그런 거예요. 예, 임수정 씨가 뭐라고 했냐면 본인의 동안의 비결이 채식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채식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동물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아, 몸이 안 받아가지고. 몸이 일단 안 받은 거죠.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저 위험하잖아요. 그런 음식 계속 먹게 되면 저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채식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비건이라고 해서 채식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런가 봐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치즈, 뭐 계란 이런 거 아예 안 먹는 거죠. 우유도 안 먹는 우유도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 단계별로 나오는데 세미라고 하면 붉은 고기만 안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페스코라는 단계인데 이효리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육류를 섭취하지 않지만 생선 같은 거 먹는 거예요. 문어 예를 들면 이런 거. 락토 오버는 육류, 어류를 안 먹지만 유제품들 뭐 달걀 같은 거, 치즈 같은 거 이런 거는 먹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락토라는 단계는 유제품 섭취만 하는 거죠. 달걀은 안 먹고 그러니까 육류나 어류나 달걀까지 먹지 않는 거고 비건은 완전 채식. 그러니까 아예 저런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먹지 않고 오직 채식만 하는 그런 주의니까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이 동안이 된 것도 결국은 채식을 했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채식주의가 건강에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음식 알레르기 테스트를 했는데요. 유독 그 알레르기 반응이 크게 나온 게 치즈, 요구르트, 우유, 달걀이었대요.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먹지 않다 보면 당연히 이 비건 가장 센 단계의 완전 채식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바깥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식단을 마련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외식을 해야 될 그래서 경우가 네, 실패를 거듭했지만 한 3년 전부터는 안정적으로 예. 완전 채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채식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이 음식을 먹을 때 식재료 본연의 맛도 느껴지고 뭔가 마음이 균형을 찾으면서 뭔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이런 철학을 담은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 만약에 감독님이 없다면 내가 연출이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예. 아주 채식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고 열렬히 그 지지하는 그런 채식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손석희 변호사, 이효리 씨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이거는 동물에 대한 좀 감정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효리 씨가 동물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지금도 반려견도 이제 있는데 네. 벌써 8년 전입니다. 그때 사실 그 여러 동물 보호 단체와 함께 일도 했어요. 그러면서 동물 보호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그 동물 보호와 육식 자체가 뭐 항상 같이 가는 것이라거나 아니면은 육식을 하는 것 자체가 동물 보호에 생각이 없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동물 보호 활동을 하면서 육식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조금씩 육식을 좀 멀리 했는데 임수정 씨와는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어류, 유제품, 달걀 등은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육류, 그 붉은색 고기와 또 흰색 고기를 이제 먹지 않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효리 씨의 단계인데 뭐 앞으로 이제 이효리 씨의 이 채식 단계가 더 발전될지는 예.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효리 씨가 동물에 대한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육식을 좀 멀리하게 됐다는 점, 뭐 그 후에도 이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그런 그 채식주의자들도 많이 생긴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의 고기를 1, 2kg를 얻으려면 7kg의 곡물을 사료로 줘야 해요. 그러니까 동물 보호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7kg의 곡물이 더 말하자면 기아의 허덕이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것과 또 동물의 보호, 그러니까 인간 보호까지 같이 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효리 씨가 굉장히 채식하면서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데 예. 한 2, 3일 머리를 안 감아도 머리에 기름이 안 낀대요. 그래서 잘 물을 안 감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왜 우리 흔히 고기를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진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채식을 먹으면은 실제로 며칠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아도 냄새가 나지 않아서 정 냄새가 나게 되면 그때 씻는다. 이게 여자 연예인인데도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하고 있고 그래서 단백질이 정 먹고 싶으면 이제 문어와 생선 먹는다. 이런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덜 예민해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육식이 그런 거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이효리 씨의 고백이니까 네, 그게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효리 씨 하면 욱하는 성격으로 또 유명했지 않습니까? 불의를 못 보고 이게 뭐 잘못된 일을 보면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고 이런 직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채식을 하면서 그런 성격도 많이 좀 느슨해지고 그다음에 좀 더 부드러워지고 유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덜 예민해지고 더 여유로운 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육식을 먹게 되면 공격적 성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물론 그렇다고 육식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주의를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이효리 씨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본인이 훨씬 더 예민하던 성격이 줄어들고 여유로운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본인의 체험이니까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효리 씨의 이렇게 행보를 보면 김남국 씨 한우 홍보대사를 했었는데 본인이 생각이 바뀌고 나서는 차마 이걸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홍보대사를 할 때는 아직 채식주의자가 아니어가지고 기왕이면 고기 먹을 거 한우가 더 건강에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우 홍보대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많이 활동을 한 건 아닙니다. 6개월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홍보대사를 위촉을 할 때 1년이나 2년 단위를 이렇게 위촉하는 것을 보면 이효리 씨가 채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홍보대사 활동을 그만두겠다라고 사실 양해를 구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결단을 딱 내리고 한우 홍보대사도 중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채식주의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는데 결단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효리 씨가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하면서 진짜 채식 좋다 네. 하라고 이야기 권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만 처음에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며칠, 한 3일이나 5일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조금 더 기간을 늘려가지고 일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보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한번 이 자리에 있는 패널분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보고 싶은데 아니 이효리 씨가 참 솔직한 게 아직 그래도 만두나 이런 거 보면은 먹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두, 순대, 치킨, 맥주 보면 침이 고인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그 일주일에 만약에 정말 이제 육류 섭취 원하면 하시되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고기 없는 날로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고기 소비량이 좀 줄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이제 말하자면은 동물이 조금은 더 보호되고 또 그 사료가 어린이들한테로 갈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실천해보자고 그것까지 권하는 걸 보면 네. 정말 이효리 씨의 채식주의의 시작은 동물보호에서 시작했다. 네. 그게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너무 채식이 정말 대단하고 채식만이 뭐 능사인 것처럼 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또 오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축산업자들 계시죠. 아 그렇죠. 또 유통업자도 있고요. 또 판매업자, 동네 정육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심지어 고기를 판매하는 고깃집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식이 우월하거나 또는 오히려 채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육식하는 그런 그 분들을 좀 미개하게 보거나 아니면 육식을 계속 즐기는 분들이 채식하는 분들을 보고 너무 까다롭다. 왜 이렇게 네. 힘들게 사느냐. 이렇게 서로 좀 덕대시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어떤 그 식생활, 예. 뭐 건강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좀 배려나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예. 말씀드리는 거는 또 그분들이 채식이 또 몸에 맞고 건강에 좋고 또 체질에 맞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다른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이지.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또 채식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건 그건 아닙니다. 네. 잘 지적. 개인한테 맞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맞아요. 식생활. 그 이분들은 그게 맞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 뭐 임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체질적으로 맞지 알러지가 않으니까 있고. 그런 부분이 네. 있고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유기견을 입양하면서부터 사실은 동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 그것이 결국은 채식으로 이어진 거니까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태도가 있는 것이고 또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실제로도요 제가 아는 한 분도 그 소의 눈빛을 한번 봤는데 그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그때부터 채식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계기는 다양하신 것 같아요. 채식하신 분들 보면 건강적인 부분 때문에 출발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동물과의 관계성 설정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네. 서로의 어떤 취향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울국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이유도 아니고 다이어트 때문에 채식을. 맞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인데요. 이제 어머니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한번 지방 촬영을 가거나 이럴 때 이 음식을 다 해가지고 냉장고에 일주일치씩 이렇게 넣어주고 갔는데 송일국 씨가 이거를 한 번에 다 먹었대요.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몸무게가 105kg이었던 거죠. 아, 100kg가 네, 100kg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되려고 할 때 유동근 씨 추천으로 이제 권유로 배우를 하게 되는데 살을 빼게 되는데 무슨 뭔가 다이어트를 해도 다시 부메랑으로 살이 찌더라는 거죠. 물만 먹어도 원래 찌는 체질이래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된 그 방법이 바로 채식을 했더니 성공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살이 물만 먹어도 찌니까 채식해야 계속 배우로서의 몸매를 유지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채식을 하게 된 거고요. 다만 채식을 하고 나니 그 후에 이제 부차적으로 내가 좀 뭔가 성격도 순해지는 것 같고 영혼도 맑아지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이효리 씨처럼 또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동물한테 가는 이 사료가 본인이 또 새 아이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가난한 아이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송일국 씨가 제일 괴로울 때가 이제 이효리 씨는 뭐 치킨, 맥주, 순대, 만두 얘기했는데 삼겹살집에 가면 본인 채식하는지 말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티 안 내게 하려고 상추에다가 김치만 싸서 먹으면서 구워주다가 그렇게 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삼겹살집 갈 때 좀 힘들고 또 하나는 본인 조금 부끄럽다고 하는 얘기가 만두라든가 김밥에 이렇게 살짝 고기나 햄 섞여 있을 때는 이제 아이들 앞에서 또 편식하고 빼내는 모습 보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먹기 때문에 나는 완전 채식은 안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채식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때문에 그렇죠. 직업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런 모습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 하는 근데 물만 먹고 살찌는 사람은 없고요. 물만 먹고 다른 것도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분이나 본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요. 근데 채식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이 음식을 먹을 때 식재료 본연의 맛도 느껴지고 뭔가 마음이 균형을 찾으면서 뭔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이런 철학을 담은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 만약에 감독님이 없다면 내가 연출이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예. 아주 채식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고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채식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손수호면서 이효리 씨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이거는 동물에 대한 좀 감정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효리 씨가 동물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지금도 반려견도 이제 있는데 네. 벌써 8년 전입니다. 그때 사실 여러 동물 보호 단체와 함께 일도 했어요. 그러면서 동물 보호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동물 보호와 육식 자체가 뭐 항상 같이 가는 것이라거나 아니면은 육식을 하는 것 자체가 동물 보호에 생각이 없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동물 보호 활동을 하면서 육식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조금씩 육식을 좀 멀리 했는데 임수정 씨와는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어류, 유제품, 달걀 등은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육류, 붉은색 고기와 또 흰색 고기를 이제 먹지 않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효리 씨의 단계인데 뭐 앞으로 이제 이효리 씨의 이 채식 단계가 더 발전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효리 씨가 동물에 대한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육식을 좀 멀리하게 됐다는 점, 뭐 그 후에도 이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채식주의자들도 많이 생긴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의 고기를 1kg를 얻으려면 7kg의 곡물을 사료로 줘야 해요. 그러니까 동물 보호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7kg의 곡물이 더 말하자면 기아의 허덕이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것과 또 동물의 보호, 그러니까 인간 보호까지 같이 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효리 씨가 굉장히 채식하면서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데 네. 한 2, 3일 머리를 안 감아도 머리에 기름이 안 낀대요. 그래서 잘 눈으로 안 감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왜 우리 흔히 고기를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진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채식을 먹으면은 실제로 며칠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아도 냄새가 나지 않아서 정 냄새가 나게 되면 그때 씻는다. 이게 여자 연예인인데도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하고 있고 그래서 단백질이 정 먹고 싶으면 이제 문어와 생선 먹는다. 이런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덜 예민해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육식이 그런 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이효리 씨의 고백이니까 네. 그게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효리 씨 하면 욱하는 성격으로 또 유명했지 않습니까? 불의를 못 보고 이게 뭐 잘못된 일을 보면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고 이런 직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채식을 하면서 그런 성격도 많이 좀 느슨해지고 그다음에 좀 더 부드러워지고 유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덜 예민해지고 더 여유로운 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육식을 먹게 되면 공격적 성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물론 그렇다고 육식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주의를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이효리 씨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본인이 훨씬 더 예민하던 성격이 줄어들고 여유로운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본인의 체험이니까. 글쎄요. 벌써 이 두 명의 배우가 엄마 역할을 할 나이가 됐나요? 네, 임수정 씨는 글쎄 어느새 벌써 40이 됐고요. 40이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 역할을 맡았는데 다른 배우라면 엄마 역할을 40에 하는 게 이게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워낙 동안이다 보니까 아니 벌써 40이었나? 벌써 엄마 역할을 하나 싶은 거고 실제로 임수정 씨 연기 인생이 처음이에요. 근데 극중 설정을 보면 이 극중에서 임수정 씨는 32살의 효진 씨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중3 16살인데 그 남편이 말하자면 재혼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 극중 임수정 씨는 초혼이고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이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시동생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말하자면 한 집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기는 본인은 힘든 상황이다. 예. 네, 맡아달라 하면서 갑자기 엄마가 된, 어쩌다 엄마가 된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최진모 교수님. 예. 두 분 다 결혼 경험이 없죠. 미혼인데. 네, 미혼이죠. 도전이라고 볼 수도. 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 연기를 본인이 직접 얘를 낳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우들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손예진 씨 같은 경우 그런 얘기 했어요. 본인이 엄마 역할을 이번에 한 번 한 건 아니고 손예진 씨는 몇 번 했어요. 그전에도. 근데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초등학생 아들 엄마 역인데도 그럼에도 엄마 그 역할 자체가 너무 힘들다. 또 다른 본인한테는 도전이란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본인이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이제 손예진 씨도 엄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과연 본인이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늘 고민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두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연기로서의 연기력은 충분하지만 네. 본인이 직접 엄마가 되지 않았는데 그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얘기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자들도 그런 역할을 할 때 경험을 하는 게 실제 연기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임수정 씨는 본인이 엄마 역도 처음이다 보니까 본인의 엄마를 흉내내려고 많이 따라하려고 애를 썼대요. 네. 근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도 만약에 본인이 지금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언젠가 엄마가 된다 해도 본인이 나의 엄마처럼 가정과 자식한테 헌신하는 엄마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손예진 씨는 사실 이제 이 영화 이제에서 같이 주연을 한 소지섭 씨는 난 이 영화를 하고 나서 결혼할 마음이 생겼다.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계속했어요. 근데 손예진 씨는 아니 나는 엄마라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네. 아직 나는 엄마 될 준비는 되지 않았다. 난 조금 아직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도 좀 똑똑히 키워야 될 것 같고 내일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 현명한 엄마가 될 것 같은데 그 자신이 아직은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배우 다 저는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지금 입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제 임수정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영화는 가족이 뭐냐 꼭 혈연으로만 우리가 자꾸 가족의 형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가정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묻는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손예진 씨도 여기서 엄마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충무로에 돌아온 정통 멜로예요. 왜 엄마가 자청해서 엄마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한 남자의 부인에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에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심은하 씨는 완전히 이 전작이 있었다는 걸 모두가 잊게 하고 그냥 심은하의 드라마, 청춘의 덫으로 만들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연기였습니다. 김남국 선생 또 한 분이 있어요. 이제 김수미 씨, 뭐 거의 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데 28살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원일기에 나왔을 때 어머니 역할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역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9살부터 할머니 역할을 했는데 본인 아들이었던 박은수 씨가 오히려 3년 선배 배우였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 차이로는 거의 4살인가 많은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역할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대선배이고 뭐 대선배까지 아니지만 선배이고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사실 우리 머릿속에 김수미 씨 하면 일용엄니잖아요. 네. 그 구수한 이 이제 양촌리 마을에 아주 그 이제 개성적인 연기였는데 박은수 씨가 나보다 나이는 4살 많고 3년 선배인데 그 사람을 정말 웬만한 아들 대하듯이가 아니라 좀 모자란 아들이라 막 구박도 그렇죠. 하고 함부로 하는 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인데도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막 한 20년 하다 보니까 반말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막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역할에 몰입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김수미 씨가 29살에 일용엄니를 한 줄 몰랐기 때문에 네. 나이가 뭐 실제로는 30대 되고 40대 됐을 때도 계속 시청자들은 50대, 60대인 줄 그렇게 알고 보였죠. 지금은 뭐 80대, 90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임수정 씨 얘기를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글쎄 예. 채식주의 요즘에 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많죠. 임수정 씨가 좀 그런 거예요. 예, 임수정 씨가 뭐라고 했냐면 본인의 동안의 비결이 채식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채식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동물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아, 몸이 안 받아가지고. 몸이 일단 안 받은 거죠.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저 위험하잖아요. 그런 음식 계속 먹게 되면 저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채식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비건이라고 해서 채식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런가 봐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치즈, 뭐 계란 이런 거 아예 안 먹는 거죠. 우유도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 단계별로 나오는데 세미라고 하면 붉은 고기만 안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페스코라는 단계인데 이효리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육류를 섭취하지 않지만 생선 같은 거 먹는 거예요. 문어 예를 들면 이런 거. 락토 5번은 육류, 어류를 안 먹지만 유제품들, 뭐 달걀 같은 거, 치즈 같은 거 이런 거는 먹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락토라는 단계는 유제품 섭취만 하는 거죠. 달걀은 안 먹고. 그러니까 육류나 어류나 달걀까지 먹지 않는 거고 비건은 완전 채식. 그러니까 아예 저런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먹지 않고 오직 채식만 하는 그런 주의니까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이 동안이 된 것도 결국은 채식을 했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채식주의가 건강에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음식 알레르기 테스트를 했는데요. 유독 그 알레르기 반응이 크게 나온 게 치즈, 요구르트, 우유, 달걀이었대요.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먹지 않다 보면 당연히 이 비건 가장 센 단계의 완전 채식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바깥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식단을 마련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외식을 해야 될 그래서 경우가 네, 실패를 거듭했지만 한 3년 전부터는 안정적으로 예. 완전 채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효리 씨의 이렇게 행보를 보면 김남국 씨 한우 홍보대사를 했었는데 본인이 생각이 바뀌고 나서는 차마 이걸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홍보대사를 할 때는 아직 채식주의자가 아니어가지고 기왕이면 고기 먹을 거 한우가 더 건강에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우 홍보대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많이 활동을 한 건 아닙니다. 6개월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홍보대사를 위촉을 할 때 1년이나 2년 단위를 이렇게 위촉하는 것을 보면 이효리 씨가 채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홍보대사 활동을 그만두겠다라고 사실 양해를 구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결단을 딱 내리고 한우 홍보대사도 중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채식주의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는데 결단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효리 씨가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하면서 진짜 채식 좋다 네. 하라고 이야기 권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만 처음에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며칠, 한 3일이나 5일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조금 더 기간을 늘려가지고 일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보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한번 이 자리에 있는 패널분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보고 싶은데 아니 이효리 씨가 참 솔직한 게 아직 그래도 만두나 이런 거 보면은 먹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두, 순대, 치킨, 맥주 보면 침이 고인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그 일주일에 만약에 정말 이제 육류 섭취 원하면 하시되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고기 없는 날로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고기 소비량이 좀 줄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이제 말하자면은 동물이 조금은 더 보호되고 또 그 사료가 기아 어린이들한테로 갈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실천해보자고 그것까지 권하는 걸 보면 네. 정말 이효리 씨의 채식주의의 시작은 동물보호에서 시작했다. 네. 그게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너무 채식이 정말 대단하고 채식만이 뭐 능사인 것처럼 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또 오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축산업자들 계시죠. 그렇죠. 또 유통업자도 있고요. 또 판매업자, 동네 정육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심지어 고기를 판매하는 고깃집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식이 우월하거나 또는 오히려 채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육식하는 그런 그 분들을 좀 미개하게 보거나 아니면 육식을 계속 즐기는 분들이 채식하는 분들을 보고 너무 까다롭다. 왜 이렇게 네. 힘들게 사느냐. 이렇게 서로 좀 덕대시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어떤 그 식생활, 예. 뭐 건강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좀 배려나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예. 말씀드리는 거는 또 그분들이 채식이 또 몸에 맞고 건강에 좋고 또 체질에 맞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다른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이지.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또 채식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잘 개인한테 맞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맞아요. 식생활. 그 이분들은 그게 맞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 뭐 임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유기견을 입양하면서부터 사실은 동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 그것이 결국은 채식으로 이어진 거니까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태도가 있는 것이고 또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실제로도요 제가 아는 한 분도 그 소의 눈빛을 한번 봤는데 얘기를 자청하는 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일본이 원작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오랜만에 잔잔하지만 의미 있고 좋은 영화들로 이 청순 멜로의 어떤 주역들이 엄마 역할로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 실제로 엄마 역할로 연기 인생의 반전을 맞은 분들이 있는데
심은하 씨가 대표적이에요. 네, 심은하 씨가 대표적이라고 볼 건데요. 아마 청춘의 덫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심은하 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완전히 깨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촬영했던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은하 씨가 이 역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을 들어가자마자 1회 촬영이 끝나자마자 정말 그 다른 배우들이 질투가 날 정도로 이 역을 제대로 소화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회 촬영만을? 1회 촬영만으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결혼한 남자에게 뭔가 버림을 받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내면으로 슬퍼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복수하는 그런 그랬죠. 내용이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소환했다는 것은 정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려운 역을 받음으로써 엄마 역을 받음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고정관념도 다 깨트리고 또 연기력도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의 심은하 씨 당시만 하더라도 청순한 이미지에서 이게 이미지 자체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뭐 농구 드라마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SF 드라마에 나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그린 그런 영화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엄마 역할을 했어요. 남자한테 버림받고 지금 미혼모예요.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했는데 이 본인이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게 모든 배역들이 자신한테로 몰리고 자신이 무너지면 드라마가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워낙 중심적. 네, 중심적 역할이었던 거죠. 서윤이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모두 이제 감당해낸 건데 여기에서 유명한 대사가 이 당신 부숴버릴 거야 이거였는데 사실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 부서지고 있었던 건 심은하 씨의 몸이라고 할 만큼 하루 촬영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네. 탈진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면서도 이 드라마를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하루만 촬영을 해도 몸에 기가 다 빠져나간다는 게 모든 거를 그냥 다 바쳐가지고 거기 시간 집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하는 순간 본인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냥 네.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혼과 신, 몸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유호정 씨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호정 씨가 원래 심은하 씨가 맡은 역할이 윤희 역인데 본인이 처음에는 유호정 씨 같이 출연하면서 본인이 그 역할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1회 촬영하고 심은하 씨 연기 딱 보고 나서 야, 더 이상은 심은하 연기에 깜짝 놀랐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호정 씨는 그때만 해도 좀 연기 경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은하 씨 같은 경우에는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얄밉도록 잘해서 배우고 싶었다. 그러니까 도리어 선배가 후배한테 배우고 싶을 정도의 열정을 느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작이 있으면 배우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똑같은 청춘의 더 김수현 작가의 이 대본이 1970년대 영화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효춘 씨가 이 서윤이 역할을 했었고, 네, 그때 뭐 박근영 씨도 나오고, 이렇게 김영애 씨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사실 선배 배우가 내 역할을 똑같이 했는데 이게 마치 어떤 장녹수를 대대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